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보신 분들 장중에는 솔직히 다시 가는 줄 알았을 겁니다. 아침에 한번 밀리긴 했는데요. 중간에 다시 36만원대 중반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때는 이거 오늘도 삼성전자가 다시 끌고 가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마감으로 갈수록 힘이 빠졌습니다. 36만원 위에서 버티지 못했고 결국 35만원대 중반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하냐? 삼성전자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에 빨간불 뜬다고 바로 따라붙을 자리도 아닙니다. 그냥 시원하게 말하면요, 내일 삼성전자는 36만원을 다시 올라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위에서 버티면 오늘 막판에 빌린 건 매물 소화로 볼 수 있고요. 내일도 36만원 근처에서 막히면 욕심은 줄이는 게 맞습니다. 보유자는 겁먹고 다 던질 자리 아니고요. 신규는 내일 시초에 흥분해서 달려들 자리 아닙니다. 오늘 장이 왜 이렇게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었냐면요, 하루 안에서 감정이 3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는 오늘 쉬어가나 싶었습니다. 중간에는 역시 삼성전자네, 다시 올라오네 싶었고요. 마감으로 갈수록 왜 또 힘이 빠지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장에서 제일 많이 당하는 게 화면 보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아침에 겁먹고 팔고 중간에 다시 따라가고 마감에 또 불안해지는 거죠. 근데 오늘 장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아래에서는 받는 돈이 있었고 위에서는 차익 실현이 빨랐습니다. 이게 오늘 흐름입니다. 아래 매수는 살아 있었는데 위 매물도 만만치 않았던 장. 그래서 내일은 삼성전자가 다시 36만원 위로 올라가서 그 매물을 이겨내는지 봐야 합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는 기준 없이 보면 계속 흔들립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이랑 설명란에 삼성전자 이후 돈의 흐름과 대응 기준 자료를 무료로 열어놨습니다. 내일 장에서 삼성전자를 계속 들고 갈지, 어디서 일부 줄일지, 신규는 어떤 자리에서 나눠 들어갈지 미리 잡아두셔야 덜 흔들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자료 받아두시고 내일 장 보실 때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삼성전자 흐름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에 올라온 건 분명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밀렸는데 그대로 무너진 게 아니라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건 시장 안에 삼성전자를 다시 받으려는 돈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36만원대 중반까지는 갔는데 그 위에서 계속 버티지는 못했습니다. 이 말은 간단합니다. 위에는 매물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빠르게 오른 부담도 있고요. 단기 수익을 챙기려는 돈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삼성전자가 다시 36만원 위로 올라오더라도 그냥 빨간불만 보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올라오는 것보다 올라온 뒤에 버티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내일 아침에 만약 삼성전자가 36만원 위로 다시 올라오면요, 사람들 마음 급해질 겁니다. 역시 다시 가네? 어제 막판에 밀린 건 별거 아니었네? 이 생각 바로 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미 그 위에서 매물이 한번 나왔습니다. 내일 다시 올라가도 거래량이 안 붙고 코스피가 같이 못 버티고 반도체 주변 종목이 약하면 그건 다시 윗골이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강한 흐름이면요, 36만원 위에서 가격이 쉽게 안 무너집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만 빨간불이 아니라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쪽도 같이 살아납니다. 그게 나오면 내일 다시 위를 봐도 됩니다. 반대로 내일 아침부터 36만원을 못 올라타고 35만원대 중반에서 계속 비비면요, 그때는 마음을 조금 낮춰야 합니다. 그건 오늘 막판에 빠진 힘이 아직 회복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유자가 무조건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비중이 큰 분들은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특히 코스피까지 약하고 외국인 매도가 계속 나오고 주변 반도체 종목까지 같이 식으면요, 그때는 그냥 버티기만 하는 게 답이 아닙니다. 일부 줄여서 계좌를 가볍게 만드는 것도 전략입니다. 좋은 종목도 내 비중이 너무 크면 흔들릴 때 판단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내일 만약 35만원대 중반까지 힘없이 깨버리면요, 그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건 단순히 살짝 눌리는 게 아니라 오늘 막판에 빠진 힘이 내일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흐름에서 신규가 이 정도면 싸다 하고 먼저 받으려고 하면 위험합니다. 바닥 맞추려고 들어가면 좋은 종목을 사도 매매가 꼬입니다. 내일 아래로 밀릴 때는 먼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도가 멈추는지 봐야 합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지 봐야 합니다. 다시 36만
6만 원 쪽으로 붙으려는 힘이 나오는지 봐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매매입니다. 그럼 왜 삼성전자가 이렇게 흔들리면서도 시장 관심에서 완전히 밀려나지는 않느냐? 이건 단순히 차트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를 보는 시장의 눈이 예전보다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삼성전자 하면 D램 가격이 좋아지나 낸드가 살아나나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도나 이런 걸 먼저 봤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질문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공급망 안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다시 가져갈 수 있느냐? 시장은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밀렸다고 끝난 것도 아니고 장중 반등했다고 무조건 편하게 간다고 볼 것도 아닙니다. 기대와 부담이 같이 있는 자리입니다. 삼성전자에 붙어있는 가장 큰 재료 중 하나는 차세대 HBM입니다. 삼성전자는 HBM4E 12단 샘플을 글로벌 고객사에 넘겼습니다. 이걸 어렵게 볼 필요 없습니다. 말로만 우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단계가 아니라 고객사가 실제로 테스트할 수 있는 물건을 받은 겁니다. 이 차이는 큽니다. 식당으로 치면요, 맛있다고 광고만 하던 게 아니라 첫 접시가 손님 테이블에 올라간 겁니다. 이제 손님이 직접 먹어봅니다. 맛이 괜찮은지, 계속 주문해도 되는지, 주방이 그 주문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샘플 출하는 끝이 아닙니다. 검증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너무 흥분하면 안 됩니다. 샘플을 보냈다고 바로 매출이 터지는 건 아닙니다. 이제 고객사 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수율이 안정돼야 합니다. 양산 일정이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주문과 매출로 찍혀야 합니다. 주식은 이 과정을 미리 당겨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붙으면 먼저 올라갑니다. 근데 검증이 늦어진다거나 수율 이야기가 흔들린다거나 고객사 주문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말이 나오면 그때는 바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 장 막판에 힘이 빠진 것도 이런 기대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가격이 먼저 너무 빨리 움직였기 때문에 위에서 수익을 챙기려는 돈이 나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삼성전자를 하이닉스랑 비교할 때도 말을 너무 단순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먼저 점수를 받은 구간은 있습니다. 그건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를 누구를 뒤쫓는 회사로만 보면 그림이 너무 작아집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보는 회사가 아닙니다. 메모리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고 패키징도 있고 테스트도 있고 대규모 생산 능력도 있습니다. AI 반도체가 복잡해질수록 고객사는 한 조각만 보지 않습니다. 전체 과정이 제 시간에 맞춰 돌아가는지 봅니다. 삼성전자의 재평가 논리는 바로 이 전체 그림에서 나옵니다. 요즘 AI 반도체는 부품 하나만 잘 만든다고 끝나는 시장이 아닙니다. 손님이 계속 몰리는데 재료가 늦게 들어오고 주방이 밀리고 포장이 늦고 배달 시간이 꼬이면 매출은 더 못 늘어나잖아요. 반도체도 비슷합니다. 고성능 메모리만 좋아서는 부족합니다. 그 메모리를 만들고 베이스 다이를 붙이고 패키징하고 테스트하고 고객사가 원하는 일정에 맞춰 공급해야 합니다. 시장은 삼성전자가 이 전체 과정을 얼마나 다시 보여줄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재료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대가 내일 가격에서 다시 받아지느냐입니다. 내일 삼성전자가 다시 힘을 받으려면 36만 원만 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 수급도 봐야 합니다. 오늘 장중에 위로 갔다가 마감으로 갈수록 힘이 빠졌다는 건 위에서 계속 사주는 돈이 부족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좋은 뉴스는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불을 오래 태우는 건 수급입니다. 외국인이 전기전자 쪽을 다시 사는지, 삼성전자 위에서 매물을 줄이는지, 코스피 선물까지 같이 받쳐주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개인만 계속 받는 장은 버티는 것처럼 보여도 장중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코스피도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혼자 강해도 코스피가 못 버티면 그 힘이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진짜 좋은 장은 삼성전자 하나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먼저 길을 열고 장비와 소부장, 후공정과 패키징, 전력 인프라, 금융까지 돈이 조금씩 번져야 합니다. 그렇게 번지면 확산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만 빨간불이고 주변이 다 약하면 쏠림입니다. 쏠림은 올라갈 때는 빠른데 흔들릴 때도 빠릅니다. 내일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다시 36만 원 위로 올라간다면 그 다음은 주변 섹터가 따라오는지 꼭 보셔야 합니다. 전력 인프라와 후공정도 그냥 따로 보면 안 됩니다. AI 반도체가 강해진다는 건 데이터 센터가 계속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열도 많이 납니다. 그러면 전력, 변압기, 전선, 냉각 쪽도 같이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반도체는 여러 칩을 어떻게 붙이고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주고받게 만들고 발열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공정과 패키징도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진짜 시장을 다시 끌고 가려면 삼성전자 혼자만 강하면 부족합니다. 돈이 옆으로 번져야 합니다. 내일 보유자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일 삼성전자가 36만 원 위로 다시 올라서고 그 위에서 버티면 오늘 막판에 밀린 건 매물 소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겁먹고 던질 필요 없습니다. 흐름이 다시 살아나면 조금 더 끌고 가면 됩니다. 근데 내일도 36만 원을 못 올라타고 35만 원대 중반에서 계속 막히면요, 비중이 큰 분들은 일부 줄이는 게 낫습니다. 특히 코스피까지 약하고 반도체 주변 종목까지 같이 밀리면 그때는 욕심 줄이는 게 맞습니다. 보유자는 무조건 버티는 게 아닙니다. 기준이 살아있으면 들고 가고 기준이 깨지면 줄이는 겁니다.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내일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내일 시초에 빨간불 뜨면 마음이 급해질 수 있어요. 어제 막판에 밀린 거 별거 아니었네, 다시 36만 원 넘네, 이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으로 바로 들어가면 위에서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신규는 36만 원 위로 올라가는 순간보다 그 위에서 버티는 걸 봐야 합니다. 그리고 눌릴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지 다시 올라올 때 매수세가 붙는지 봐야 합니다. 그때 나눠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한 번에 마치는 장이 아닙니다. 확인하고 들어가는 장입니다. 전망자분들은 삼성전자만 보시면 늦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36만 원을 회복한다면 그 다음에는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 보셔야 합니다. 장비가 살아나는지, 소부장이 따라오는지, 후공정과 패키징이 버티는지, 전력 인프라까지 돈이 들어오는지, 이게 같이 나오면 내일 흐름은 단순 반등이 아니라 확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만 혼자 빨간불이고 주변이 다 약하면 그건 아직 쏠림입니다. 관망자는 놓쳤다고 급하게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길을 열면 그 다음 길목에서 기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일 삼성전자가 36만 원 위로 다시 올라서고 버티면 다시 위를 봅니다. 35만 원대 중반에서 버티면서 거래량이 줄면 눌림 소화 후 재도전 가능성을 봅니다. 35만 원대 중반이 깨지고 코스피까지 같이 밀리면 그때는 욕심 줄이고 다시 보면 됩니다. 보유자는 버티면 끌고 가고요, 깨지면 일부 줄이면 됩니다. 신규는 시초 추격하지 말고 눌림 확인 후 분할로 보면 됩니다. 관망자는 삼성전자 다음 돈의 길목을 보시면 됩니다. 내일은 시초 빨간불에 흥분하지 마세요. 시초 파란불에 겁먹지도 마세요. 중요한 건 첫 방향이 아닙니다. 첫 흔들림 이후 어디서 버티는지입니다. 36만 원을 시장이 다시 받아주느냐, 거래량이 붙느냐, 코스피와 주변 섹터가 같이 살아나느냐, 이걸 보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나오면 오늘 막판에 밀린 건 소화로 바뀝니다. 그게 안 나오면 오늘 고점이 단기 부담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장중에 올라갔다가 마감으로 갈수록 다시 밀리는 날에는 감으로 버티면 계좌가 계속 흔들립니다. 올라갈 때는 사고 싶고 밀릴 때는 겁나고 다시 반등하면 또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정 댓글이랑 설명란에 자료를 열어놨습니다. 삼성전자 이후에 돈이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지, 어떤 섹터가 먼저 반응하고 어떤 섹터는 더 확인이 필요한지, 보유자와 신규 진입자가 어떤 기준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해뒀어요. 자료 안에는 삼성전자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군 정리, 종목군별 대응 기준,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지표 사용 설명서, 섹터별 자금 흐름, 매매 전 체크리스트, 내일장에서 봐야 할 관전 포인트까지 담아뒀습니다. 전자책 3권도 같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개미가 놓친 돈의 지도, 자본
법칙, 돈의 시선, 코스피 8천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설명란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일 삼성전자는 36만 원이 중요합니다. 그 위에서 버티면 다시 위를 보고요. 그 아래에서 막히면 쉬어가는 쪽도 열어둡니다. 35만 원대 중반이 무너지면 욕심 줄이고 다시 보는 게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시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에 있다고 해서 아무 자리에서나 따라가도 되는 건 아닙니다. 내일은 강한지 약한지보다 강한 흐름을 다시 회복하는지 봐야 합니다. 보유자는 기준대로 끌고 가고 신규는 확인 후 분할로 보고 관망자는 다음 돈의 길목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